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파나메라 3세대 버전이거든요. 이 차 저번에 출시 행사에 가가지고 외모는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궁금했던 이 차가 실제 달릴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에 앞서가지고 간단한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3세대 버전이에요. 코드네임은 972고요. 8년 만에 새로 출시된 건데 사실 2세대랑 플랫폼은 공유합니다. MSB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차체 크기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간단하게 달라진 디자인 포인트 몇 가지만 집어드릴게요. 먼저 이 앞에 헤드램프가 약간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안에 LC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포르쉐가 자랑하는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살짝 살펴봤는데 앞에 막 차선에 딱 채워가지고 불을 비춰주고 이런 신기술들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랑할 만한 거리고요. 그리고 이 아래 범퍼 디자인 같은 것들이 이전에는 약간 세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갔었다면은 이번에는 가로 형태로 쭉쭉 찢어나가지고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깜빡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안개등과 기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쨍해 보여가지고 약간 미래적인 느낌 나고 최첨단 느낌도 함께 풍기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 달라진 점들은 사실 크게 없어요. 이 옆모습에 팬더 디자인들이나 이렇게 공기구멍 같은 것들도 거의 똑같이 유지하고요. 그냥 뒤쪽에 리어 램프가 좌우로 하나로 이어진 그런 느낌들만 요즘에 포르쉐가 추구하는 신형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입도 똑같죠? 자, 근데 이 외모 변화는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 실내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 도드라지거든요. 안쪽을 보시면은 벌써 달라진 게 확 보이죠. 저 앞에 계기판, 타이칸에 들어갔던 그 계기판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가 레버가 사라지고 이제 대시보드에 저렇게 꼬다리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포르쉐가 가져가는 변화점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타이칸을 시작으로 카이엔 그리고 파나메라까지 이런 변화를 함께 가져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포르쉐들은 다 저렇게 옮겨갈 것 같아요. 파나메라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나메라가 편안함만을 추구하냐? 그래서 럭셔리 대형 세단이냐 했을 때 오케이인데 이 차가 동시에 스포츠카냐 했을 때 그것 또한 맞는 말이거든요. 이 차 본격적으로 타보면서 주행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신형 파나메라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 보닛 아래에 V형 6기통 엔진이 들어차 있습니다. 배기량은 2.9L고요. 최고 출력은 360마력을 발휘해요. 최대 토크는 51kgm를 뿜어내고요. 이 힘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바퀴를 통해서 지면으로 전달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차는 럭셔리 세단이냐? 이 기본 모드, 이 노멀 모드에서는 분명히 이 가장 기본 트림에서조차도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 맞아요. 이 360마력이라는 힘이 이 5m가 넘어가는 차체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출력 충분해요. 보세요. 가속 페달 밟으면 제가 충분히 이미 높은 속도에서 가속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변속기를 바꿔 물면서 가속을 맹렬하게 이어나갑니다. 펀치력이 어떤 속도에서도 느껴져요.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는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4.8초면 충분하고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고작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 하나 추가하는데 왜 0.2초가 줄어드는 걸까요? 이거 혹시 아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순간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 덩치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파나메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감각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터보의 지연이 느껴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느껴지는 꿈뻑하는 그런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크루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단 기어를 물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달리고 싶어가지고 가속 페달을 꾹 밟게 되면은 그냥 그 즉시 튀어나갑니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PDK 변속기 덕분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이 PDK 변속기가 단점도 존재했어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는 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주행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포르쉐의 PDK는 그런 단점들을 점점점 지워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진화하는 방향이 이 단점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포츠성도 함께 덜어낸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PDK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변속하는 속도 정말 빠르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변속하면서 느껴지는 변속 충격 같은 것들도 없어졌다는 게 PDK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듀얼 클러치, 기본적으로 수동 변속기와 비슷한 클러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차 상태에서나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헐렁함이 있었던 기존의 듀얼 클러치와 다르게 지금의 PDK는 그런 단점들도 기술적으로 싹 다 없애놨다는 게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 기본 노말 상태에서 파나메라가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나긋한 승차감에 있어요. 이 하체 구성 자체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카이엔과 똑같은 변화를 겪었어요. 기존에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챔버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막상 신형 카이엔을 탔을 때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변화점들이 이번에 파나메라 신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챔버의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서스펜션이 노면을 읽어내는 이런 감각 자체들은 조금 더 진화한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릴 때 느껴지는 감각들이 어떻냐, 기본적으로는 차체를 굉장히 잘 떠받들고 있는 게 확 느껴집니다. 노면의 충격들이 실내로 들어왔을 때 엉덩이로 그 피드백이 운전을 위한 피드백으로 고스란히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에어 서스펜션의 그 나긋함 있잖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의 벨로우즈가 살포시 충격을 감싸 안으면서 나긋하고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낸다는 거,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차체의 롤도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포르쉐가 그동안 잘해왔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이엔 대비해서 이 파나메라의 차체 높이가 훨씬 낮아지다 보니까 안정감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도 지금 신형 파나메라를 타면서 느껴지는 좋은 승차감에 크게 일조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긋함을 유지하면서도 코너에 접어들 때 속도를 높이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더라도 이렇게 잘 돌아나가는데 이 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포르쉐는 어떤 차를 타더라도 이 롤 제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내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고속 상황에서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는데 이 큰 덩치를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나 매끈하게 돌아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연속된 코너 상황이나 조금 더 깊은 코너를 돌아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파나메라는 흐트러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신형 파나메라로 넘어오면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기능이 뭐냐면은 이 후륜 조향 시스템에 있는데,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이 신형 파나메라에 들어와서는 정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후륜 조향이 개입한다는 거를 아예 느낄 수조차 없는데 일부러 좀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각을 좀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의 움직임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턴하는 상황에서도 확실히 회전 방향을 줄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속 상황에서 조금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인딩 도로에서 고속 영역에 들어서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거나 할 때 정말 큰 안정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차는 스포츠카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올렸을 때
이 차는 스포츠카로 다시 태어납니다. 변속기 모드도 잠깐 수동 모드로 바꿔보고요. 지금 배기도 확 살아나면서 뒤쪽에서 배기음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것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바꿨을 때 아까는 나긋했던 하체 감각이 완전히 단단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었을 때 이렇게, 이게 언제 에어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었냐 싶을 정도로 앞 서스펜션과 뒤 서스펜션이 완전히 단단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달려나갈 때 롤 제어가 한층 더 쉬워져요. 정말 포르쉐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변속기를 한 단 낮추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볼게요. 배기음 정말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요. 코너를 조금 더 고속으로 돌아 나갈 때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넘치죠. 자, 코너 진입을 앞두고 다운시프트를 이어갈 때도 PDK의 정말 빠른 변속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고요. 변속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정말 빠르게 바꿔물어서 출력이 끊기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들어온 상황에서는 파나메라가 더 이상 5m에 육박하는 차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실 아까 노멀 모드에서 그렇게 나긋한 승차감을 보여줄 때는 이 차가 이 무거운 무게로 노면을 짓누르면서 달린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감각도 내가 가속 페달을 나긋하게 다뤘을 때는 정말 부드럽게 출력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웠던 점들이 있어요. 360마력이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부족하게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5m에 육박하는 이 차체가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뒤가 잘 못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면 어떡하지? 근데 스포츠 모드를 바꾸자마자 그런 우려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폭이 예전의 파나메라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조금 더 많이 부드럽게 바뀌었고요. 지금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단단하고 과격한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으로 더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에 출시한 신형 파나메라가 완전 양 끝단의 두 차를 먼저 공개했거든요. 이 파나메라 4와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를 공개했어요. 터보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 요소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고 경험하게 될 차는 이 파나메라 4잖아요. 이 차를 기준으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이 차의 가격 1억 7,6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렇게 스포츠성과 나긋한 주행 감각을 동시에 품으면서 이 패스트백의 파나메라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들까지 동시에 겸하고 있는 차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던 그런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되게 우아하고 되게 놀라운 기술이고 차의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같은 것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데서는 그 기술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지금 파나메라 4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하체 감각 그리고 지금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반응성과 출력 정도면은 차고 넘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물론 이 시작 가격이 예전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카이엔을 보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나메라를 살 때 국민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추가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 파나메라와 거의 비슷한 구매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파나메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파나메라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